안녕하세요. 이전에 예고드린 대로 산염기에 대한 영상 강의로 만나게 된 교생 조은혜입니다. 첫 번째 영상의 경우 산염기의 여러 가지 정의,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평형상수, 그리고 물의 자동 이온화의 화와 활용 해서 여기까지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산염기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화학을 배우면서 보았을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을 복기한다는 의미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산염기의 여러 가지 정의입니다.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룰 것은 아레니우스의 정의,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 그리고 루이스의 정의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정의는 산과 염기를 논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정의이기도 하고 아레니우스의 정의,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 그리고 루이스의 정의로 갈수록 산 또는 염기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더 넓은 의미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보면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아래의 화학 반응식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물이 없어서 왜 물이 없지? 라고 생각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용액 상태라서 이제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염산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해리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수산화 나트륨이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산은 산,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염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레니우스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수용액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고 동시에 이제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라고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두 이온이 없는 경우는 해당 정의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좁은 범위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한계점에 봉착한 사례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으로 넓은 범위의 정의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는 우리가 이번 산염기에서 가장 많이 다룰 정의이기도 하고요. 수소이온의 이동으로 산과 염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산은 양성자 주계에, 염기는 양성자 밖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반응식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염산은 수소이온을 잃어서 염화이온이 됐고 물은 수소이온을 받아서 옥소늄 이온이 됐죠. 그래서 염산은 산으로 작용을 했고 물은 염기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암모니아가 수소이온을 받아서 암모늄 이온이 됐고 물이 수소이온을 잃어서 수산화이온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염기로 작용을 한 거고 이제 물이 산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반응의 경우에는 이온화 평형이기 때문에 반대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살펴보게 되면 암모늄 이온이 수소 이온을 잃어서 산으로서 작용을 했고 수산화 이온이 수소 이온을 얻어서 염기로서 작용을 했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스테드 루우리의 정의가 수소 이온의 이동으로 산과 염기를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와 연관돼서 짝산과 짝염기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짝산이라고 하는 것은 염기가 수소 이온을 받아서 생성된 산을 말하고요. 짝염기는 산이 수소 이온을 잃어서 생성된 염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자면 암모니아가 수소 이온을 얻어서 생성됐던 암모늄 이온. 이제 암모늄 이온은 짝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물이 수소 이온을 잃어서 이제 수산화 이온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물의 입장에서 보면 수산화 이온은 짝염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도 보면 염산은 수소 이온을 잃어서 염화 이온이 된 것이고 물은 수소 이온을 얻어서 옥소늄 이온이 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염산에게 염화 이온은 짝염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에게 옥소늄 이온은 짝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물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을 얻어서 옥소늄 이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소 이온을 잃어서 수산화 이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가능한 것들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두 관계에서 보면 수산화 이온의 짝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옥소늄 이온은 물의 또 짝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보면 이건 화살표를 해줄게요. 옥소늄 이온에게 물은 짝염기. 잠시만요.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옥소늄 이온에게 물은 짝염기. 그리고 이거 동그라미를 쳐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편하겠죠? 물에게 수산화 이온이 또 짝염기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브레스테드 루우리의 정의 또한 수소 이온의 이동을 통해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온화될 수 있는 수소 원자가 없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점을 가진 물질을 산과 염기로 정의할 수 있는 더 넓은 범위의 정의가 있는데 그것이 루이스의 정의가 됩니다. 루이스의 정의의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 그 이상의 내용은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보고 이것은 루이스산 그리고 저것은 루이스의 염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루이스의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의 이동을 통해 정의가 되고, 그래서 아래 사례를 보시면 암모니아랑 BF3가 베이결합을 해서 화합물이 되는 반응이고요. 그 과정을 보시면 암모니아의 중심 원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을 BF3에게 주어서 결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의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 주계니까 염기고, BF3는 비공유 전자쌍을 받았으니까 산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배위결합을 할 때 비공유 전자쌍을 주면 염기, 그다음에 받으면 산 이라고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온화 반응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제 보이는 이 식은 산의 가장 보편적인 이온화 반응식을 제가 이제 임의로 가지고 온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HA가 수소이온을 잃어서 A-, 그리고 물이 수소이온을 얻어서 옥소늄이온,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산, 얘가 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반응을 이 반응에서의 평형상수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이 식을 보고 왜 여기에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의 몰농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화학 평형에서 불균일 평형을 생각을 해보시면 액체랑 고체는 표준 상태 1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평형상수식에서는 수용액 상태랑 기체 상태만 포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용액의 상태라고 돼 있는 이제 이 세 가지만 포함이 된 거예요. 이제 이때 이 평형상수를 산의 이온화 상수 K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은 방법으로 염기에서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식이 완성이 되고요. 이 상수를 염기의 이온화 상수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물의 자동 이온화인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재 우리는 수용액 내에서의 산염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용매가 등장을 하는 일이 사실상 없을 겁니다. 이번 영상 강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우리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를 배웠을 때 물 같은 경우는 옥소늄 이온 그리고 수산화 이온 둘 다 가능해서 양쪽성 물질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이제 이 반응에서의 평형상수식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이 평형상수를 물의 이용곱 상수 KW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조건인 25도씨에서 이 KW는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물의 자동 이온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각 액성에서 옥소늄 이온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성 용액을 보게 되면 중성에서는 이제 이 둘의 몰 농도가 같죠. 그래서 KW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얘기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옥소늄 이온의 농도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몰 농도 이렇게 나오겠죠. 몰 농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산성 용액의 경우는 옥소늄 이온의 농도가 수산화 이온의 농도보다 더 많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옥소늄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몰보다 크다.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보다 작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염기성 용액의 경우는 산성 용액에서의 경우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25도씨인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산과 그의 짝염기의 평형상수 그리고 물의 이온곱 상수 KW 셋 간의 관계성입니다. 이제 이 관계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반응식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식은 아까 우리가 봤던 산의 일반적인 이온화 반응식, 화학 반응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 1에서 등장한 이 짝염기의 이온화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한번 더해보게 되면 이제 이거 날아가고 이거 날아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물의 자동 이온화식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형상수 한창 배우실 때 식 두 가지를 더하면 평형상수는 곱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KW는 KA와 그 짝선의 KB의 곱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식을 그냥 곱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곱해보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식의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배워야지 다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먼저 하고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평형상수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산염기에서 특히 초점을 맞추는 것 중에 하나가 옥소늄 이온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옥수늄 이온의 농도이거든요. 근데 이 범위가 아까 세 가지 상태에서 얼마나 있는지 비교를 해봤을 때도 보셨겠지만 작게는 10의 14승부터 많게는 10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그 이상까지 가기 때문에 이 범위가 매우 넓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옥수늄 이온의 농도를 좀 더 편하게 비교를 하기 위한 척도로서 로그를 이용한 값인 pH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pH에 대해서 보게 되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옥수늄 이온의 농도가 되고요. pOH는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가 되겠죠. 밑에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이 P라는 것이 마이너스 로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pKw는 마이너스 로그 KW 그리고 pKa는 마이너스 로그 KA pKb는 마이너스 로그 K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W에 관한 식, 그러니까 KW는 이 식에 이제 마이너스 로그를 양변에 다 하게 되면 옆쪽에 조금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배우셨다시피 로그에서 곱은 덧셈으로 적용이 됩니다. 분리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뭐냐면 이 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pH고 이게 pOH니까 이렇게 식이 되고 이 값은 이제 25도씨에서 14다 라고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pH를 이제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던 이제 이 세 가지 상태에서의 옥수늄 이온의 농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중성에서는 pH랑 pOH가 같고 25도씨에서는 7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산성용액의 경우는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하게 되면 이제 pH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유심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pOH에 대해서는 안 적혀 있는데 pOH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7승 몰보다는 작으니까 pOH는 7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염기성 용액은 산성 용액과 이제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pH는 7보다 크다. 그리고 pOH는 7보다 작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P,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앞에 식에서 적용을 해볼 겁니다. 이 식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쪼개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pKa고 이게 pKb니까 pKa 더하기 pKb가 pKw, 즉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